야, 지강은 이거 신사적으로 협정하자. 아저씨는 제발 들어와. 야, 빨리 들어와. 야, 빨리 들어와. 내가 용기 못 하면 들어와. 대문 닫고 아직 들어오지 마세요. 너 지강이 들어가? 야, 너 들어와봐. 어? 한놈 하나 들어와 이거. 우리가 우리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는 쓸만한 사람을 한 사람 기다려 보이도록 하고. 아저씨 8시까지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예, 8시까지 내가 틀림없이는 약속을 지킵니다. 탈주범들의 요구에 따라 바로 행동을 할지도 몰라. 알았어.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 예. kirtan 그리고 다랑 집안으로 짓고 싶지 말고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친구들 가족들에게 연락이 될 수 있게끔 그래. 빠른 시간 안에 연락하는데. 이 목에 깊은 상처와 4군데의 총상을 입어 피투성이가 된 채 연행됐습니다. 또 총상을 입은 지강원이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체포된 강영일이 끌려나오고 있습니다. 뒤따라 강영일도 경찰에 연행돼 나왔습니다. 하게 되겠죠. 네네. 강영일이가 경찰 고성차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낮 12시 25분 뒷방에 쓰러져 있던 한희철과 안광술이 싸늘한 시체로 변해 운구돼 나왔습니다. 이로써 경찰의 탈주범 체포와 인질 구출 작전은 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은 숨진 한혜철이 들것에 실려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한혜철은 지강원으로부터 권총을 빼앗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어서 안광술이 그 촉을 되받아서 네. 역시 권총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 안광술의 시체가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그 인질로 잡혀있던 고씨 일가족 4명, 고씨의 4딸은 옆집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해서 가족들을 안도시켰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인질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모두들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애들은 인질로 잡혀 있는 순간에서도 끝까지 침착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얘기입니다. 네. 이어서 그 고 씨의 부인 김정혜 씨가 병원차에 몸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정혜 씨는 그 범인들이 자살극을 벌이기 1시간 전에 풀려났었습니다. 네. 가족들이 범인들을 절대로 흥분시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네, 많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굉장히 침착하게 잘 대처를 했고, 그래서 다행히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세브란스 병원 같은데. 네, 그 총상을 입은 지강원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강원이는 심한 치료로 인해서 병원에 옮겨진 지 4시간 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지난 8일에 일어난 그 미중우의 탈주범 사건은 사건 발생 9일 만에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네. 선숙량이 유리에 다친 것 외에 별다른 부상은 없으나 정신적으로 불안함을 보여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옷에 온통 피 얼룩이 진 채 넋이 나간 모습인 고씨 가족의 모습에서 탈주범들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인 상처를 입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인질로 남아있던 큰딸 22살 선숙량과 19살 경수양, 14살 윤정양은 탈주범들의 마지막 몸부림을 지켜보며 피범벅이 된 방에서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선숙양은 범인들의 최후 순간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이 큰 방에서 지경환한테 총을 뺏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안광수 씨가 나보고 저기 잡고 있으라고, 지경환 씨 먼저 잡고 있으라고 그러다 지경환 씨 손을 계속 붙잡고 있었걸랑요. 계속 손 붙잡고 있었더니 문 닫고 그 방 안방으로 가서 문 닫았는데 제 동생이 그러는데 한이 먼저 권총에 쏴가지고 한이 먼저 한 발로 쏴고 죽으니까 탁 쓰러지니까 권총을 안이 그다음에 받아가지고 자기 쏘고서 그리고 죽고, 내 동생들은 그거 보는 순간에 소리 지르고 방으로 나오고 막 총소리가 나서요. 도망 나오려고 문 열고 나오니까 그 총든 아저씨들이 막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저씨를 통해서 옆집으로 도망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빠가 나오면서 총 맞았나 봐요. 다쳤나 봐요. 엄마가 막 엠브라스 딱 울고 그래서 아빠 찾아가야 돼요. 훈련한 뒤에도 악몽 같은 13시간 동안의 공포와 충격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어린이와 부녀자들 오늘 아침에 우연히 새벽에 깼는데요. 식구들이 다 깨 있어가지고요. 그대로 있었는데 진짜 무서운군요. 아까 막 총 갔다 그럴 때 너무 무서워. 무사히 구출된 가족들은 경찰 병원에서 오후 늦게부터 심신의 안정을 찾아가고 일어나서 나가려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걔네들 넘어가려니까 넘어가야 방문을 나가니까. 그래도 나가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 그래도 용기를 내갖고 발 건너갔죠. 건너가면 그 머리맡에 발 드는데 또 지강호가 권총 가진 놈이 거기 있었다고. 오늘 경찰에 연행된 강영일은 경찰로부터 수갑을 건네받아 주범 지강헌을 체포하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지강헌이 자신을 향해 총을 쏘는 바람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때문에 자신은 자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자를 대표시킬 마음도 있지만 저 친구들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요. 들어가려고 그랬던 것 뿐입니다. 그래갖고 경찰 아저씨한테 수정도 받았고요. 탈주하게 동기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 무죄입니다. 그만큼 법이요 저희한테 불리했고요. 그 보조키가 교도관 몰래 제작이 가능했습니까? 그런 건 다 가능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아가씨랑 들어가려는데 저한테 쏘신 거 보셨죠? 저한테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 상태에서요 죽긴 싫었습니다. 왜냐 저 친구들 그 안에 놓고 저 혼자 가기는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총을 쐈습니다. 지광현이 형이 쐈는데요. 그래갖고 쐈을 때 안강수리하고 강수리 형이죠. 강수리 형하고 의철이하고 총을 뺐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 상태에서는요 더 이상 대항하고 싶은 마음도, 여자들도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저 직책이 무거웠습니다. 여자들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요. 서대문 이 바리케이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한테는요. 저희가 도주할 마음까지 있었으면 그런 거 각오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통과를 했어요. 그때 저가 양 옆에 남자 있고 저가 여자 분장을 했기 때문에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 바리케이트를 통과했어요. 광현이 형하고 저하고 팔짱을 끼고 있으니까 여자들이 보거나 남자들이 보거나 데이트 상대로 보지 누가 소위 말하는 탈주범 강도로 보겠습니까? 지금 저 얼굴을 보세요. 지금 이런 상태로 봐더라도요 누가 탈주범 보고 강도로 보겠습니까? 저희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김기로 씨가 어디로 갔는지 예상이 되는 점은 없어요? 제가 기로한테 밝히고 싶은 거는요. 안 잡혀서 자신 있으면 숨어 다니지만 될 수 있으면 자수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수한다고 전화도 한 번 했었죠. 자수할 겁니다. 저는 또 하나의 친구를 잃기 싫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수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수한다고 전화도 한 번 했었죠. 자수할 겁니다. 저는 또 하나의 친구를 잃기 싫습니다. 강영일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내일 오전 중에 서울지검 남부지청으로 신병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의철과 특히 끝까지 인질로 남아있던 내 딸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몸을 던지면서까지 범인들을 설득하고 자수를 호소했습니다. 다른 집처럼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도 가고 싶은 때 보내주고 그러고 나서 신고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탈주범들의 행동이 의외로 순순하자
이들 자매들은 결코 자신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막바지에 이르러 총을 쏘는 등 난동을 부릴 때에는 오히려 불행한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마저 느껴져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저희한테 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걸 믿었거든요. 막 언니 막 창문에 있을 때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칼로 위협하고 막 그러면서도 정말 미안하다.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하게 됐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가 안 다치려면은 그 사람들을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우리가 무서워서 울은 게 아니라 제가 울었던 게 무서워서 울은 게 아니라 불쌍해서 울어요. 경찰의 진압작전이 좀 더 신중했더라면 아무리 흉악범일지라도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숙량은 언제나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기자의 의문에 믿음 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짤막한 한마디로 되물었습니다. 않고 있는 탈주범 김기로가 여러 차례 자수하겠다는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히고 현재 전 수사.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김기로가 극도의 불안감에 쫓길 경우 또 다른 범죄를 획책할 가능성도 있어 김이 붙잡힐 때까지는 전 경찰력을 동원해 드러나 관련 교도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수하거나 검거된 이들 8명에게는 교도관에게 상처를 입히고 호송버스를 탈취해 달아났기 때문에 특수도주와 강도상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오늘 인질극을 벌이다 검거된 강영일은 탈주 기간 동안 모두 7차례의 강도를 저지른 것이 상습범으로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밤 신촌에서 검거된 손동환과 탈주 이튿날 한남동 술집에서 붙잡힌 한재식 등 3명에게도 상습범으로 인정될 경우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수 의사를 8차례나 밝힌 뒤 붙잡힌 김동련과 탈주 첫날 자수한 최철호 그리고 치료 감호자 손종석의 경우는 특수 도주죄 등이 적용되지만 정상이 참작돼 다소 형량이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탈주범들은 상고심이 남아있으나 탈주 전에 이미 범한 죄의 형량과는 별도로 추가 처벌되고 구속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 불구속 기소의 형식을 밟아 별개의 사건으로 다시 재판.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된 현장 검증에서 탈주범들은 교도소 내에서의 탈주 모의 과정과 탈주 도구 준비 그리고 호송버스를 덮쳐 교도관들을 제압하고 버스를 탈주하는 과정 등을 범행 당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탈주범들은 이감 당일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강영일이 준비한 모의 수갑 열쇠 3개를 이미 나누어 가졌고 호송버스가 출발한 뒤 호송줄과 수갑을 풀고 기다리다 숨진 지강원의 신호로 일제히 교도관을 덮쳤습니다. 탈주범들은 호송버스 안에서 권총을 빼앗아 교도관을 위협해 옷을 벗기고 버스를 탈취하는 과정도 시종태연스럽게 해냈습니다. 오늘 현장 검증에는 이번 탈주 사건에 가담했던 강영일, 손동환 등 8명의 탈주범들과 호송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미결수 13명이 그대로 버스에 탔고 다른 교도관들이 호송교도관들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현장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손동환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강영일은 고통스럽지만 도망 다닐 때보다는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서대문구 창천동과 인질극을 벌였던 북과자동 가정집에서도 침입 경위와 도주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검증이 있었습니다. 강영일은 창천동 집을 빠져나와 북과자동 집에 들어갈 때까지 붉은색 투피스 차림에 여자로 변장한 모습으로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오늘 북과자동에서는 강영일 등이 범행을 재현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몰려나와 현장 검증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서울지검 원정일 형사 3부장 검사의 지시로 실시된 현장 검증에서는 탈주범들이 호송버스 안에서 수갑을 풀고 교도관을 구타한 뒤 총을 빼앗아 호송버스를 탈취하는 전 과정이 재현됐습니다. 탈주범들은 이에 앞서 교도소 사방 안에서의 모의 과정과 강영일이 교도소 내 의자의 철심으로 흉기를 만든 과정 그리고 금색길을 통과하지 않고 호송버스에 오르는 과정 등을 비공개로 재현했습니다. 청회색 이감복을 입은 탈주범들은 대부분 순순히 현장 검증에 응했는데 강영일은 버스 안에서 교도관으로부터 총을 뺏는 부분에서 자기가 총을 빼앗지 않았다며 울먹이면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중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초동 공무원 교육원 앞까지 이르는 도로를 운행한 뒤 탈주범들이 하루를 보낸 창천동 임석희 씨의 집과 붙잡히기 전 마지막으로 인질극을 벌인
북과자동 고영서 씨의 집에서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강영일이 임석희 씨 집을 빠져나오면서 갈아입은 빨간색 여자 투피스 차림으로 북과자동의 고영서 씨 집에 나타나자 강영일의 모습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한때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장 검증에는 강영일 등 탈주범 8명이 모두 동원되고 지강헌 등 숨진 탈주범과 김기로 역은 미결수와 교도관이 대신했으며 여자 인질 역은 여교도관 4명이 대역을 맡았는데 검찰은 검증 결과가 범인들이 이미 진술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차경호입니다. 1년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떤 미결수 가운데 유일하게 붙잡히지 않았던 탈주범 김기로가 오늘 아침 마지막 은신처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수공예품 가내 공장에서 잠을 자다 동료 종업원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서 김 씨는 탈주 당일 아침 주범인 지강헌으로부터 함께 달아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제 친구들이 그날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망설였지만은 같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탈주 이후 닷새 동안은 지강헌 등 5명과 함께 행동하다 신촌에서 헤어진 뒤 지금까지 면목동과 홍제동 그리고 대림동 등 서울 변두리 공장을 10여 차례 옮겨 다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가명을 쓰며 일자리를 옮겨 다녔으나 변장은 하지 않았으며 집에도 여러 차례 안부 전화를 거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도피 생활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오늘 검거됨으로써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행어를 낳게 했던 미결수 탈주 사건은 1년 8개월 만에 모두 매듭지어졌습니다.